일단 뭐 어떻게 설명해야지. 이제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죠. 그죠? 제 친가가 있고 외가가 있는데, 제 친가는 할아버지가 김수로왕의 후손, 그리고 할머니가 정도전의 후손.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 아빠. 그리고 외가는 신사임당의 후손, 외할아버지,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후손, 외할머니가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엄마가 태어났어요. 이 두 분이 지금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반송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창원에. 거기에 벤치에 외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어떤 할머니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앉더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했는데, 집에 서로 소개를 했답니다. 내 아들이 몇 명 있고 뭐 딸이 몇 명 있고 서로가. 근데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안 하고 있고 우리 아들내미 결혼 안 하고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뭐 얘기를 하다가 뭐 만나게 해줄까 된 거야. 그래 만났는데 아빠가 불교 신자셨고 엄마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아빠가 나랑 결혼을 안 하면 한강에 뛰어들겠다라고 했대요. 근데 엄마가 그럼 나랑 결혼을 하면 당신이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당신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도 결혼을 하겠다 했대요. 근데 엄마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월급이 적어도 한 달에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을 줬대요. 그래서 월급이 적지만 월급을 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 그리고 그걸 저축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랑 복닥복닥 살면 되겠다 싶어서 살았는데, 결혼은 현실이니까 막상 결혼을 하니까 아빠가 빚이 좀 많더래요. 그래서 그 빚 갚는다고 좀 힘들었대요. 그래서 내랑 동훈이랑 키울 때 이제 뭐 뜨뜻한 물에 안 나오는 집이 아니라 막 이렇게 얼음 깨야 되고 막 이런 집이잖아요. 그 기저귀 씻는 물도 데워야 되고 막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집에 마산에 그런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아니라 엄마가 이제 결혼 전에 공장에서 돈을 벌었었는데 그때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돈은 한 1억 5천이 된대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살 돈이 돼가지고 엄마는 목돈이 있고 아빠는 이제 그런 월급과 연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그 지금 아직도 무학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동훈이하고 둘이가 있었는데 그 엄마 아빠하고 네 명이서 그 집에 들 입주를 한 거예요. 새로 아파트 지었는데 모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를 해서 거기 살았는데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근데 초등학교 한 6학년이 되고 나니까 뭐 어떻게 살았나?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좀 학습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학생들끼리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만. 가끔씩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오시고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되게 시키시는 분이었는데 일기도 꼬박꼬박 쓰지 않으면 완전 매 타작이고 구구단을 외우지 않으면 매 타작이고 뭐 이런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너는 속셈학원도 다니는 애가 구구단도 못 외우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되게 이제 이렇게 약점이 있었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이 암산 같은 걸 못해요. 잘 암산은 잘 곱하기를 빨리 못하고 더하기를 빨리 못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학을 잘 못하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수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수학 잘 못하는데 그때도 되게 심각했어요. 국어단을 2단도 못 외웠으니까 2학년 때 그래갖고 막 혼나고 애들 앞에서 선생님한테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 3학년 때는 무슨 사고를 쳤냐면 내가 선생님이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청소 잘 시키셨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교실 청소 잘 시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어항도 청소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항. 물을 갈아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뭐 3학년이 압니까? 모르니까 그 자갈들을 다 꺼내가지고 안에 모래를 넣어야 되나? 모래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모래가 부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다 떼주고 그래갖고 뭐 선생님이 어항을 새로 갈았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러면서 그게 크게 혼나지 않았어요. 그때 되게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고기 떼죽음 당했을 때는 별로 안 혼났는데 수학을 틀렸을 때는 엄청나게 혼났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죽였는데도 뭐라 하지 않고 수학 틀렸다고 뭐라 하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란 존재는 나는 어떤 선생님이 돼야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꿈이 1학년 때 물어본다면 나의 꿈은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이 꿈나무에다가 자기 꿈 사진 자기 사진하고 옆에 꿈 적어놓잖아. 1학년 때 난 선생님이라거든. 교사 선생님이 네 꿈이 선생님이었어.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그래서 막 3학년 때 그 기억이 있고 4학년 때는 선생님이 네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으니까 한번 수업을 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뭐지? 전과 같은 게 있었어요. 표준 전과하고 동화 전과가 있었는데 저는 표준 전과도 보고 동화 전과도 봤어요. 근데 시험 같은 건 안 쳤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지금 초등학생들 시험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같은 건 안 쳤어요. 그냥 동화 전과 막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고 표준 전과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걸 읽는 게 되게 대단하고 막 이랬어요. 반단 전체 앞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저랑 공부를 하면 항상 저는 별게 아닌데 저보다 수준은 똑같은데 자신감에서 제가 좀 점수를 많이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쳐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한 20점이라도. 그냥 또 시험 망치겠지 하고 치면은 20, 30점이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잘할 수 있다. 항상 시험 칠 때 잘할 수 있다. 뭐 수업할 때 잘할 수 있다. 학습할 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항상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의 그런 태도는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4학년 때 선생님이. 5학년 때 올라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따로 그게 막 뭘 시키시고 우리한테 공부를 강조하시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5학년 때는 친구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리셨는데 우리가 모금을 하러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갑자기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애가 집에 되게 가난한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금을 하러 다녔는데 선생님이 너희 그런 걸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니까 그걸 했다고 하니까 김수정이라는 학생이 저 이웃 학교에 동생들을 괴롭혔냐고 그것을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모금을 하러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는데 일진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언니들이 저한테 수정이라는 애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키는 안 크지만 좀 이렇게 되게 무섭고 못된 거예요, 언니들이. 그래서 끌려갔죠. 가니까 저 애가 용남 초등학교 애인데 우리 용호 초등학교를 괴롭힌다. 네가 한 소리 좀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 아빠가 병에 걸렸고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꼭 그 애를 막 건드린 것 같은 거예요. 영남초등학교가. 그래갖고 그 꼬마 여자애 보고 야 씨발려나 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욕을 한 거야. 근데 그 애가 패닉 상태가 된 거야. 그래갖고 걔가 이제 집으로 갔는데 엄마가 담임선생님 5학년 담임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김수정이라는 학생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혼내셨냐면 저를요. 지금도 기억나. 그래서 2번 다시는 동생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일진과 얼려서는 안 되고 바른 말 고운 말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확립할 시기였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강당에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있으면 남자들이 다 이렇게 앞에 앉아요. 줄 세워서 사열 종대로 앉아있으면 한 사람당 수정이한테 욕을 하라고 했어요. 수정이한테 전부 다. 네가 느낌이 어떤지 느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번 싹 다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반성이 되는 것도 있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말이라는 걸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이렇게 때리는 것 못지않게 사람을 망치고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어렸을 때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동생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 애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걔한테 미안하고 그 애를 만나면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일진한테 맞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때리겠다는 거예요. 일진이 나중에 집까지 쫓아와가지고 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맞았으면 맞았지. 동생한테 욕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비열하고 비겁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정의에 불타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래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학년 때 됐는데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난 거죠. 수정이라는 애는 그게 싸가지가 없다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일진들이 다른 애도 이제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애가 막 벽보도 붙였어요. 우리 학교 일진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걔가 막
두드리 맞고 이랬거든요. 벽볼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막 또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일진을 잡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도망 다녀야 되고 막 우리가 막 뭐 일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반송중학교로 영어초등학교에서 반송중학교로 진학을 하면 그다음에 무슨 고등학교 용호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렇게 진학을 하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좀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어떤 학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일진이 너무 많으니까 반송중학교를 가면 난 중학교밖에 못 가는데 그 중학교를 가면 일진들한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둘러싸여가지고 한 진짜 바래질 것 같은 거예요. 여자애가 내가 이제 싹수가 노란 여자 진짜 여자 진짜 완전히 어린 사람이니까 몇 살이지? 11살이니까 11살 때 정말로 싹수가 노란 여자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동네 정반대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중학교를 그래서 창원여중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사를 또 왔어요. 친구들이 막 이제 용호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애가 일진들이 그쪽에 많으니까 이 팔룡동 쪽으로 사화초등학교 쪽으로 이사를 많이 왔어요. 일진들 피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반송중학교가 아니라 창원여자중학교로 팔령동에 있는 창원여자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근데 반송중학교에 들어보니까 학교를 안 가도 선생님이 따로 말을 안 했대요. 그 정도로 심각했대요, 학교 폭력이. 그래서 뭐 그냥 그 학교는 뭐 이제 누구가 정해져 있죠. 뭐 어떤 고등학교 가는 애가 정해져 있고 뭐 어떤 대학교 가는 애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애들만 케어를 하는 거였대요. 그 들어보니까. 근데 창원여중도 그런 게 다를 바가 없었지만 좀 나았어요. 반송중학교보다. 그래서 창원여중은 그래도 출석을 안 하면 엄청 뭐라 했어요. 근데 반송여중학교는 출석 안 해도 뭐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창원여중을 진학했는데 제가 이제 6학년 때까지 영어수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사화초등학교는 6학년 2학기만 다녔어요. 그냥 1학기까지는 영어수학교 다녔고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다른 애들은 친구가 한 300명 되는데 한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귄 친구가 10명밖에 없는 거한 5명? 안다고 한 친구가. 그래갖고 항상 뭐 미니 홈피 만들 때 뭐 타키 이런 거 할 때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늘 외로웠죠. 근데 이제 일진한테는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이사를 가서 일진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했는데 뭐 저는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참 대단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네가 공부한 게 참 대단하다 이러는데 저는 뭐 그때 당시를 되돌아보면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되게 잔인했어요. 친구들한테 되게 잔인하게 굴었어요. 왜냐면 성적밖에 몰랐고 1월 정도였으니까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이제 그 이만한 문제집을 주거든요. 그걸 다 풀면
한 평균이 98에서 95가 나와요. 근데 그걸 푸는 대가로 1년에 2천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반의 애들 형편으로서는 2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네가 성적이 오른 비결을 얘기하라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학원 교재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랬는데, 수능 만점 본 애들이 항상 막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러죠. 그건 내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교과서만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세원학원 다니는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 진짜 사악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사라는 영화 있죠. 그 피해 중간고사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사람이 공부를 하면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잔인한 건 아닌데, 공부할 때 핏대를 세우는 거는 어느 정도로 지독했냐면, 예를 들면 방구도 안 꼈고요, 밥도 안 먹었어요, 화장실도 안 갔고, 똥도 안 쌌어요, 오줌도 안 쌌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독했냐면, 독서실을 자주 갔어요. 친구들은 2002년 월드컵이라고 막 창원시청에 가서 다 응원하고 난리 났었는데, 전 독서실 갔거든요. 그때 공부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때 월드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한나가 월드컵 응원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몇 문제를 틀린 거야. 근데 나는 다 맞춘 거야. 그래서 좀 실등을 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좀 메말라 있었다 이거라. 이제 돌이켜보면 학생 같지가 않고, 그때 막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뭇잎 꽃잎 떨어지면 깨르르 웃는 소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시를 써도 막 피가 너에게 고여있다, 그 피 안에 나는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암울한 시 있잖아. 되게 암울한 정서, 그런 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은 되게 파괴적인 거야. 피폐해지고, 독서도 없지, 독서도 안 하지, 그렇다고 성경을 읽나 교회를 다니나 아닌 거야. 이제 유아세는 받았죠, 아기 때. 근데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6년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워낙 피폐해진 거라. 하지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게 시였어요. 이제 인터넷에 사이트 같은, 동호회 같은 사이트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자기가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글 쓰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배경음악 깔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그런 걸 하다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걸 하고, 시험 기간 때는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그런 계속 패턴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빠가 승진을 못했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승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술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래야 승진이 빨리 되는데, 아빠가 승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월급이 없잖아요.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막.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막 그래서 막 밥도 챙겨 먹을 수 있을 때 챙겨 먹자 이래가지고 항상 배가 나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못 먹으니까 챙겨 먹을 수 있을 때 가득 먹자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중3을 보내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수능이 생긴 거야. 난 그때 처음 아는 거야, 고1 때 수능이라는 걸. 근데 아무리 해봐도 이건 범위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모르겠는 거야.
모의고사 맨날 치는데 그걸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모르는 고3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교 꼴등 하는 게 이런 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이제 항상 기도했다는 게 있었잖아요. 스텝 기도.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신 우수자 전형, 뭐 이렇게 선생님 추천 전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걸 통해서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의 TO보다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그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대학이 TO가 대학이 남아도 오는 거야. 그래서 제발 우리 대학교 오세요 된 거야. 근데 내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과 선정하는 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한 3천만 명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3 때. 그래가지고 그게 내신 우수자인가 봐요. 그런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학교를 내가 이제 리드하기가 않는 거지. 몇 개의 학교를. 경남에 몇 개의 학교 아니면 뭐 서울에도 제가 제 존재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잘. 근데 막 생활은 피폐했어요. 술, 담배는 안 했지만 포르노도 보고 그리고 막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안 했죠. 운동도 안 하고 뭐 맨날 하는 거라고는 선생님 프린트물 주시는 거 막 모으고 그런 거만 하지 막 지금도 뭐 똑같지만 잘 씻지도 않고 그렇지만 근데 제가 30년 만에 그런 사진을 찍을 줄은 몰랐어요. 롯데 다니고 그런 얼굴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사람이 몸무게를 뺀다는 거는 근데 그때보다 10kg 그러니까 제시카 사진 있죠. 그 사진보다 10kg 덜 나갔어요. 중학교 때가. 그것보다 더 말랐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조금 더 예뻤어요. 중학교 때가.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사람들이 되게 예뻤다고 하는데 공부도 잘하고 근데 입학 사정관들은 쟤는 쓰레기야 이랬어요. 내가 봐도 내가 쓰레기 같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쓰레기를 면해볼까 했어요. 대학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다 보니까 학비만 있어도 대학을 가. 그리고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대학은 또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라는 존재라는 거 그게 너무 모멸감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고 인성이 바닥인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좋은 그때는 한 선생님들이 CD 플레이어를 학교에 가져올 수 있게 해줬어요. 인문계는 실업계는 안 됐어요. 인문계는 가져올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었는데 영어 팝송도 듣고 한국 K-팝도 듣고 그다음 CCM도 들었는데 CCM 딱 듣는데 그때 스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목소리 네가 CCM을 들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그래서 CCM을 들으라 했는데 머리 촉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항상 대학을 가야 된다. 근데 인간 말종을 면하면서 공부도 수능 만점자 못지않게 할 수 있으면서
돈을 왕창 벌 수 있으면서 임용고시 합격한 것도 같으면서 이게 막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이 어딜까? 기왕 가는 거 200만 원 주고 월 200만 원 주고 가는 거 그런 대학이 어딜까 정말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수치화하고 그런데 내 딴에는 어린 난 17살 때는 내 17, 19 때는 내 딴에는 이제 내 혼자 지략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경도 좀 읽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땐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야. 뭐 모르겠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그래갖고 성경을 못 읽었지. 근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전국 대학 뭐 이런 리스트 이런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다 있는데 학비는 얼마고 뭐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뭐 이런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 성적으로 서울권을 갈 수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세종대학을 되게 가고 싶어요. 세종대학교 국어교육학과를 가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교를 가고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잘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연극을 할 수가 있었고 연극 무대 되게 심리극이라는 연극 무대를 설 수 있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약간 제가 풍기는 이미지가 약간 교육학을 연구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면은 저 사람한테는 뭔가 좀 물어보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상이잖아요. 그런 인상 아닌가? 자팍다식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심리극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은 심리극이라는 게 발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거를 풀어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걸 돈 주고 해야 돼요. 한 번한테 30만 원 하거든요. 부산의 전문가들한테 받으려면 한 30만 원 줘야 돼요. 한 번 할 때.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대본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보고 그리고 한번 겪어보니까 여러 기법이 있는데 기법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가 있고 상담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담 기술이 있어요. 심리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때는 어떤 이론을 하고, 어떤 상태일 때는 어떤 이론을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과학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 분야도 되게 좋은데, 그걸 너무 또 전문적으로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상담받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람을 환자 취급해. 난 그냥 단순히 심리가 조금 오늘 그냥 일상을 사는데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하고 이 기분을 누구한테 조금만 말하고 싶은데 전문가한테 말해. 근데 그 전문가는 막 처음부터 뭘 시키냐면 뭐 잉크 반점 검사 막 이런 거 시키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막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러니까 카드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상담학을 공부를 해봐도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그냥 쉽게 적용하면 되는데 이제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뭐 카드도 있고 잉크 반점 반사도 있고 뭐 이 체크리스트도 있고 막 그런 걸 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거라. 과정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걸 생략하고 통달해가지고 그런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1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뭐냐면 그 이렇게 사람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한적한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저 끝에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심상상.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떨 때는 종교가 이제 있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은 종교에 다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존재가 종교에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라 할 수도 있고, 의자를 세 개 딱 놔두고 과거, 현재, 미래인데 그래 거기에 말을 걸어봐라. 네 과거, 네 현재, 네 미래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말을 걸어봐라. 아니면 미래에 너한테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미래에 너에게 하고 싶은 모든 짓을 해봐라. 뭐 이렇게 의자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 이제 심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만 있는 가운데 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극식처럼 해가지고 완전 가상의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심리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 저렇게도 할 수가 있겠구나 막 이런 새로운 가능성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통 남자애들은 1학년 때 공부를 안 해요. 군대를 가야 되는 게 2학년 때.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잘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성적 받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전과목 올 A 플러스를 받고 싶었는데 A를 받은 체육 과목이 있어요. 근데 왜 A를 받았냐면 레포트를 좀 예쁘게 쓰면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근데 레포트가 어떻게 대학생이 잘하는 운동 하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애가 있었고, 그리고 뭐 수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볼링, 골프, 그때 한 축구 뭐 이런 거 구기 종목이잖아. 하나라도 잘하는 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야. 그래갖고 에이 이러면서 내가 체육에 A 플러스 받았다고 쫄랑쫄랑거리면서 까부는 거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레포트를 일부러 마지막에 좀 흐리이지만 좀 정성껏 안 썼어요. 확실히 일정 감점이 돼갖고 A가 된 거야. 확실히 그 과목에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A 플러스. 그러니까 1점만 감점돼도 A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다른 과목은 좀 더 A 플러스였는데 체육 과목에서 A가 딱 나왔어요. 근데 4.4산 거야. 4.5점 만점에. 그래갖고 반에서 1등이 됐는데 나랑 공동 1등인 거야. 뭐냐면 4.4를 받은 애가 있는데 나랑 0.04 차이였어요. 근데 그게 두 과목을 내가 더 들은 셈이라 하더라고요. 두 과목을 더 들은 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두 과목 차이가 아깝게 안 나고 뭐 이제 어차피 복수 전공 같이 하려면 성적이 겹칠 텐데 너희 둘은 공동 1등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공동 1등을 했는데 장학금이 반띵이 된 거야. 만약에 200만원 나오면 100만원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나눠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2학년 때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양국교회 찬양대를 다니면서 사람들 눈에 별로 그렇게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딱 찬양대만 하고 집에 가고, 찬양대만 하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찬양대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찬양대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찬양대만 하고 밥 먹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보름을 끊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후로 싸이가 이제 폭발을 했죠. 그때 강남 스타일 유행해가지고 그 이후로 K-팝에 약간 야한 코드 집어넣는 거 그런 게 이제 유행했어요. 내가 포르노를 끊고 나니까 그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요, 스토리가 있는 포르노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신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런 걸 보고 나면 얼굴이 부옇게 이렇게 떡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포르노 본다 안 본다 이게 얼굴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 인상이 이제 취업도 할 건데 포르노를 본다는 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끊었지. 그 대학 청양대를 3년간 하니까 뭐 정말로 그런 야한 생각도 안 들고, 뭐 담배 술 담배 원래 안 했지만 그런 뭐 그런 걸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너무 그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까 뭐를 놓쳤냐면, 사람은 때로 약주로 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슨 담배가 팔리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포르노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수위가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여수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전체를 볼 줄 알았다 해야 되나. 그래갖고 모세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장사 지냈는데 여수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계속 자기들의 자손도 계속 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다니는 와중에 대학 졸업을 했는데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기숙사 안 다니고 하숙집도 안 다니고 어디를 다녔느냐, 통학을 했어요. 아침에 9시 수업은 새벽 첫 차 6시 차를 타면 8시에 도착을 했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9시 수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알았다면 1학년 때부터 통학했는데 또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수업 시수가 많아. 그래갖고 학교에 있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걸어 다녀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3학년 때 통학을 했어요. 3, 4학년 때. 그래서 통학을 하고 성적은 그냥 10불 정도를 받으니까, 왜냐면 1, 2학년 때 성적이 4.4 이렇게 딱 되니까 뭐 3, 4학년 때 그냥 B불 뭐 C불 이렇게 받아. C불은 거의 F인데 B불이나 그냥 A 정도 받아도 그냥 졸업 평점이 3.9였거든요. 그러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졸업평점 4.0 받고 이제 졸업했는데, 내가 왜 전체 수석이냐. 전체 수석을 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보다 점수가 높았던 적이 한 번 있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보고 니가 전체 수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학년 졸업을 했죠. 근데 4학년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갔는데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근데 부산대 학생들 1학년 때부터 교생 실습을 간대요. 막 계속 교생 실습의 연속이 이래. 근데 선생님을 진짜로 하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기업에 취직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 하기도 하고 이런 과거든요, 교육학과는. 근데 막 국어 교육학과, 역사 교육학과 애들은 진짜 선생 아니면 해먹을 게 없으니까 1학년 때부터 막 그렇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이런 애들과 교생 실습을 하다가 얼마나 공부를 하냐면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달 동안 책을 손에서 안 내놓는 안 떨어뜨린 데는 1분 1초가 아깝다고 해서 계속 문제집 푸는 거예요. 그 사람 아마 합격했을 거예요. 저렇게 공부를 해야 선생 합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대학교 애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한 달간 다녔었는데 교정 실습을 6시에 이제 장류에서 부산 가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하단으로 가요. 가서 하단에서 어디더라? 거기 어디지? 아무튼 그 학교가 있는 지하철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또 버스를 또 타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2번 타고 뭐 버스를 2번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근데 오면 가면 교통비 하면 뭐 진짜로 그때는 막 살이 이렇게 쪘으니까 옷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신발도 발이 크니까 구두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구두도 없어가지고 운동화 신고 가면 되는데 구두를 꼭 신고 오래.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구두를 어렵게 구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쑤셔놓고 다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생 실습은 새로운 기억이었던 게 실제로 제가 만든 자료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셨어요. 제가 만든 자료로. 그걸 자료로 써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이 글을 잘 쓴 것 같아요 하면서 두 글을 보여주는데 선생님은 이 아이는 글재주가 있지만 해당 책의 내용을 적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적어서 이 아이는 글 문체는 떨어지나 이 아이가 잘 썼다고 선생님은 평가한대요. 항상 이제 교과 과정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조벽 교수님 책을 그때 소개받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인재혁명 뭐 이런 책 보고 감탄받고 뭐 이제 한 교실에서 교육 효과가 일어나면 아프리카 영토에 뭐 7,000배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교육 뭐 얼마를 주는 효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책에 보면 그러니까 교실에서 교육 효과가 나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계속 읽으면 내가 교육을 왜 해야 되고 교육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런 게 쏙 빠져들어요. 근데 그런 성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을 읽고서 교사생활 계속 할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야. 계속 몸으로 때우는 일, 뭐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이런 거밖에 못 하겠는 거야.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열심히 뭐 어떤 걸 해봤다 하지만은 정말 학교 내에서는 이게 테크닉이 없는 거야. 교육 테크닉이. 그래갖고 이제
기간제 교사로 많이 불렸어요. 그리고 국공이 뭐 어린이집 이런 데도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때는 아빠랑 비교가 되는 거야. 아빠는 월급이 700만 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130 이런 거야. 아빠는 50년이나 세월이 있으니까 그건데 아빠랑 계속 비교가 되니까 내가 아빠보다 대학을 잘 나왔는데 아빠보다 월급이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다녀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진짜 왕창 벌 수가 있을까?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설마 아빠도 50년간 연구하셨는데 나도 한 40살쯤 다 돼가니까 그런 거 없겠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생 실습을 졸업하고 이제 교생 실습 다 갔다 오고 이제 점수 100점 받고 막 이게 뭐 막 교생 실습은 일지가 필요하고 뭐 학생들 너무 눈에 띄면 안 되고 뭐 이제 막 그런 주의사항 드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걸 지나서 이제 졸업을 완전히 했어요. 그리고 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에 김수정 씨, 김현정 씨입니까? 예, 김현정인데요. 그러니까 저기 롯데 아울렛인데 일하러 오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곳입니까? 라니까 일단 입사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면접 한번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데 면접을 한번 보고 튕긴 적이 있어요. 근데 면접 제의가 온다는 건 참 뜻밖의 좋은 기회인 거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고 11년 전이지. 한 14년 전이다. 아닌가 맞나? 아닌데? 14년 맞나? 그 정도나? 2011년도니까 14년도 맞네. 14년 전인데 그때 다른 사람은 다 70만 원 이렇게 또 받을 때 월급을. 근데 나한테는 1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아빠는 700만 원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랑 비교가 되니까 난 어느 세월에 아빠처럼 받지 맨날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일을 하는데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스카프를 파는데 손님이 한 1000명 왔어요. 한 3000명 왔어. 3000명 왔나? 온 거야.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밥도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15kg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 68kg 돼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거야. 교회를 한번 갈 때, 휴가 때. 그래갖고 그 사진에 혹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실제로 월급이 너무 작은 거야. 130만 원인데 다른 친구들은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을 땐 거야. 그런데 나는 70만 원이나 적게 받으니까 미래가 없고 계속 평생 130만 원만 받는 사람인 건가? 그 승진을 하면 되는데 근데 대기업 쪽은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자가 아니라 진짜 무대뽀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제 믿음 하나로. 그래갖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박남주 목사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1회독을 했어요. 그때 막
말을 하면 그냥 읽어가지고 이래서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하늘 날아가는 내용이에요. 성경. 그때 이래서 했을 때 느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국 가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통달을 하면 노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이렇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일 닮았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내용이에요. 싹 읽어보면. 그래서 그 베이스에 계속 이기도 읽었다가 저기도 읽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를 들면 약을 먹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파갖고 먹었다면 지금은 잠을 그냥 자기 위해서 먹고 오히려 그 약을 먹으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40세가 딱 되니까 주치의랑 막 병원을 전문적인 병원을 가까이 하니까 사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 상태를 매번 점검 받으니까. 그래서 좋고 오래전부터 다 해놓으니까 병원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 달에 한 10,000원만 한 2만원 한 3만원만 주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주위에 있고 막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월급을 받으면 다들 어디에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뭐 유류비, 뭐, 뭐 어떤 뭐 어디 쓴 처우 개선비 뭐 이런 데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안 쓰더라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우리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 준비. 우리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준비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공무원도 되고 대기업도 맨날 이제 계약직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목돈을 벌 수가 있고 막 이런데 나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그러면서 14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제 흘러왔어요. 성경도 읽고 그냥 지금 뭐 내 영상 보듯이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고 하오 만난 얘기는 다 했죠. 아닌가? 안 했나? 하오 만난 얘기 안 했구나.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제 제가 2011년도에 롯데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계속 그냥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냥 놀았어요. 아빠가 부자니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놀고 계속 놀다가 성경만 보다가 아빠도 뭐 맨날 내가 부자인데 니 놀아라 아빠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좀 사람들한테 좀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놀아도 되는데 저 사람 참 일할 때 눈물 나게 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일부러 문방구 이런 데 일하고 막 공장도 있잖아. 막 옥수수 이상한 공장이잖아. 이상한 공장은 아닌데 힘든 공장. 근데 일하고 막 중국인들 만나면 되게 감동을 주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김해인들 사이에서 저 아가씨는 뭐 어떤 아가씨다 이랬는데 물론 그게 이제 한 번 가면 한 30만원 40만원 벌어오니까 그 맛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놀아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일을 해라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맛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싸우다가 계속 트러블이 있었는 찰나에 BTS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 이름이 H.O.T처럼 뭐 10대들의 우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인 거야. 그래갖고 이름이 무슨 방탄소년단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지. 그때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임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그룹이 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한 7년이 그렇게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 얘네들이 뭐 호르몬 전쟁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근데 한번 들어봐 달래요. 근데 너무 너무 어린 애들이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라서, 내 눈에는 너무 어린 애들이 끼를 부리는 거라서 요즘 애들은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근데 막 그런 음악을 듣다가 어떻게 됐냐면,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제가 유튜브를 보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상 한번 올리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은 아무나 다 올릴 수 있지만 유튜브 메인에 지금 그때는 인스타그램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얘네들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내가 이 애들의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안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얘네들이라는 존재를 보니까 니 왜 이렇게 요즘에 얼굴이 좋노 이러는 거야, 엄마가. 그래갖고 니 알바 가지 말고 그냥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니 알바 가니까 더 애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탄소년단이라는 애들 만나서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계속 방탄소년단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걔네들도 뭐라냐면 H.O.T 그룹을 그때 항상 응답하라 뭐 이런 거 유행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덕이 되면 뭐 엄청 좋고, 근데 왜냐면 내 친구들이 H.O.T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내 친구 누구가 뭐 H.O.T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 맞다 서울에서 친구도 만나고 이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팬질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팬덤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콘서트를 간다든지 굿즈를 산다든지 앨범을 산다든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음반계에서 방탄소년단을 다시 보게 됐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더래요. 자기들도 누나가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존재인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김수로왕의 후손이고 음악 선생님 언니인데 내가 음악 선생도 아닌데 왜 내 보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드는데, 변세현 집사님하고 조만수 지휘자님한테 이제 수학을 받았다 이거라. 음악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지도를 받았다 이거라.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보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고 그냥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거든요. 그분들한테 음악을 배웠다 이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이거라. 근데 저 사람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정의감에 불탔고 뭐 우리나라 연평해전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따라갔을 뿐인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만 이런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김구 선생님 후손이라는 거야. 근데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죠. 내 스스로가 내가 김구 선생님 후손이라는 게. 그걸 알았다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김수로 왕의 후손이니까 내가 김가의 국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에 김가가 제일 많다고? 뭐지? 내 아빠가 저 태어났을 때 그놈의 새끼 고추나 들고 태어나지 이랬대요. 오스칼이야 무슨 오스칼. 웃겨.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조만수 지휘자님하고 변세현 지휘자님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그 소문을 들은 거야. 그렇지. 그래갖고 사람들도 내가 봄날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니까 좋거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좋거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히트를 친 게 본격적으로 친 게 방탄소년단이 처음일 거예요 아마. 뭐 멜론 뮤직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히트 친 가수가 방탄소년단이 처음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나한테 고마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고맙고 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부모님만큼 좋나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얘네들과 그냥 또만 안녕하고 지냈는데 난 그때 손흥민 선수를 케어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가야 된다. 군대를 면제받아야 된다는 경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실력이 있어가지고 경기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조금만 잘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선수가 유럽에서 뛸 수가 있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성경을 쓰더라도 세트피스를 잘하거나 공격을 잘하거나 수비를 잘하거나 뭐 전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성경 필사를 하더라도. 근데 뭐였냐면 골이 많이 들어가도록 많이 필사를 했어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시안 그 경기 싹 다 이겼잖아. 그 독일을 이기고. 그래서 이제 면제를 받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간다고 하는데 뭐 갑자기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얘네도 군대를 가야 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래미를 받으면 군대 면제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미 받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 도대체 음악 세계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갖고 얘네들이 군대를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있기 전에 군대보다 중요한 게 뭐
이제 안정환 선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있고 면제받은 선수들 보니까 금방 면제받은 저 옛날에 면제받은 보니까 군대 면제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중요한 거야. 인생. 그래서 남자는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아마 생각했어요. 한 3개월, 한 3일 동안. 3일 동안 인생이 뭐가 제일 중요하지? 여자인 거야. 얘들이 여자로서 만나면 안 될 상대가 내가 아는 애들 중에 내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에 있는 여자 중에 최악의 여자가 누군가 쫙 펼쳐봤어. 교회에서 최악의 여자가 누군가 소문도 들어보고 막 다 들리는 소문 누군지. 근데 정원영이라는 애가 딱 내 레이더망에 걸린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방탄소년단하고 친구하라고 만나 계셨는데 이제 방탄소년단한테 반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잘 헤어졌대요. 잘 마무리됐대. 근데 무슨 말이지? 교훈을 줬지 확실히 여자를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평생 여자를 잘못 만날 일은 없다는 거. 이제 그래서 손흥민이라는 사람하고 안정환이라는 사람은 그런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여자 문제에 있어서 한번 휘말린 적이 있어요. 두 선수 다 군대를 면제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 한 달 뒤에 제대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근데 이제 RM이 리더잖아요. 왜 나한테 고마운 거라 모든 면에서.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날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했나봐. 이건 이제 내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좀 사람이 다른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좀 참신한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나봐. 내가 찾아왔어. 한날은 RM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그냥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왔을 때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가지고 나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전도를 하러 중국 검색을 막 했어요. 인스타그램. 근데 그때쯤에 중국 왕자들이 한창 인스타를 할 때야. 근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느냐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알려면 김수로왕을 알아야 되듯이 한국에는. 그래서 하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라 왕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꼬셨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야. 다 좋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왕자들이 나를 알았대요. 중국의 왕자들이 내가 누구가 어떤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지켜봐왔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김수왕 형선이가 다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켜봐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막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러는데 아 그런 것만 따지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 일단은 남편이 생기니까 제일 좋은 점은 진짜 삶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게 있어요. 내 삶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기운이 넘치고 생기차고 활력이 넘치고 시작할 때 항상 아침 하루에 시작할 때 남편 생각하면 즐겁고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그렇겠죠. 그럴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대요. 어,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는 일부분은 오늘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1시간짜리 영상인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올릴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막 반복적으로 올리니까 아는 얘기 또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번은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좀 디테일하게 말했는데 인간 쓰레기가 만나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mp3도 만든 사람이고 인스타그램도 만든 사람이고 미니홈피도 만든 사람이고 세이클럽도 만든 사람이고 나름대로는 나만 컴퓨터 1호입니다.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컴퓨터를 잘 몰라요. 그 하드웨어적인 건 잘 몰라요. 이론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냥 남쪽에서 컴퓨터를 제일 처음 산 집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